전산세무 2급 9주차 3차 시입니다. 자, 이번 주차에는 교재 613페이지에 실무시험 84회, 즉 기출문제 84회 실기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문경전자, 자 0842로 로그인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제조, 도소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8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라고 하고서 15점이죠. 그래서 5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의 회사 변경할까요? 자, 회사 문경전자. 자, 일반 전표 입력 열어놓으시고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7월 21일 투자 목적으로 경주로부터 부동산을 3천만 원에 외상으로 샀네요. 자, 투자 목적은 투자 부동산이 되겠죠. 그런데 외상으로 샀다라는 것은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7월 21일 놓으시고요. 차변에 투자 부동산 3천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경주. 그렇죠. 경주 반드시 걸으셔야죠. 경주. 네, 이렇게 해서 코드로 걸어준다라는 거. 외상이라고 외상 매입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8월 25일 ABC사에 외상 매출금 2만 달러를 회수했대요.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환율은 다음과 같다. 외상매입금 인식할 당시의 환율은 1,200원. 입금 시점에 적용 환율은 1,300원. 1,200원짜리를 1,300원 받았으니까 이익 봤을까요? 손해 봤을까요? 이익 봤죠. 그렇죠? 그래서 외환 차익이라는 게 발생이 될 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25일 차변에 보통예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예금은 계산기를 눌러서 2만불 곱하기 1,300원 주고 환산했죠. 그래서 1,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6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붙여넣기 하시고 복사를 안 했군요. 네, 복사하면 되죠. 네, 붙여넣기. 2,600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인데 ABC사래요. 자, ABC사. 그리고 1,200만 원이죠. 그래서 계산기도 다시 눌러서 2만 달러 또는 2만 불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고 1,200원이 장부금액이었죠. 그래서 2,400만 원입니다. 붙여넣으시고 그리고 대변에 외환 차익이죠. 자, 외환 어이구 영문이었어요. 외환이라고 치셔야 돼요. 그래서 외환 차익 네,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변의 보통예금은 2,600, 즉 입금할 당시의 환율.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곱하기 하고 그 다음 장부금액은 1,200원 곱하기 환율이 되겠죠. 그리고 차이나는 즉 100원에 대해서 2만 불인 200만 원은 외환 차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9월 27일 바른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채를 샀대요. 자, 공채를 현금 300만 원 구입하였다. 공채의 공정가치는 22만 원이고
회사는 이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공채를 샀을 경우에 우리 회사가 유가증권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공정가치 금액만큼만 산정을 하고요. 지금 22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 8만 원이라는 차익이 생기죠. 이 8만 원은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당시의 비용으로 봐서 부대 비용, 즉 구입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에 8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월 27일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갑니다. 단기 매매증권 엔터 반드시 공정가치 22만 원만큼만 늘려주시고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죠. 자, 차량 운반구 8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얘를 출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대체 거래인 경우에는 차변 대변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의 전표로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10월 2일 날 액면가 1000만 원, 즉 3년짜리 만기인 사채를 1020만 원에 할증 발행했대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를 1020만 원 주고 발행을 했다는 거죠. 대금은 전에 보통예금 으로 입금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오셔야지 돼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먼저 갖다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창으로 먼저 갈까요? 자, 메인 창에 학계장애시산표 열어서 10월 2일로 조회를 하셔야 돼요. 자, 2일로 조회하셔서 비유동 부채죠. 자, 비유동 부채, 사채가 아예 발행된 게 없네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할증 발행 차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로 오세요. 자, 10월 2일 차변에 보통예금 먼저 치겠습니다. 자, 보통예금은 1020만 원이죠. 대변의 사채입니다. 1000만 원. 대변의 사채 할증. 저는 할증이라고 이렇게 칠게요. 예,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뜹니다. 이렇게 해서 2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5번 문제 가볼게요. 11월 21일 보유 중인 단기 매매증권 취득가격은 950만 원. 주식회사 SJ물산에 900만 원에 매각했대요.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950짜리를 900에 매각했으니까 손실 봤죠? 그래서 처분 손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11월 21일 대변 먼저 할까요? 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먼저 내보내도록 할게요. 자, 단기 매매증권 950만 원짜리가 나가죠. 차변에 미수금. 미수금은 그렇죠. SJ물산을 걸어주시고요. 900만 원 차변에 처분 손실이죠. 자, 처분 손실인데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입니다. 그래서 958번이 되겠습니다. 958번 이렇게 해서 50만 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할 때 계정 과목을 정하고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계산을 해서 먼저 산정하고 나서 입력을 바로바로 분개를 기록해 갖고 입력하는 것보다 바로 입력하는 습관을 좀 기르셔서 빠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메뉴를 추가 입력하시오 해서 15점이죠. 그래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하단 분계 반드시 처리하고 전자 입력으로 반영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5월 30일 당사는 주식회사 우리임대에게 전자제품 22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러면 공급 대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공급하였으며 주식회사 우리임대는 결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카드 매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드 과세 갑니다. 5월 30. 카드 과세인 17번입니다. 자, 17. 전자제품이 되겠죠. (220만원) 치시면 분리됩니다. 자, 공급가액 200, 부가세 20만원 이렇게 분리가 되지요. 자, 코드는 우리임대 주식회사. 자, 전자는 해당이 안 되고 신용카드 걸어야죠. 하나카드 걸겠습니다. 하나카드 이렇게 반드시 카드 걸어주시고 분계는 4번 카드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미수금으로 돼 있죠. 이 미수금을 뭘로 바꿔야 돼요? 외상매출금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외상매출금으로 하나카드 이렇게 걸어 놓으셔야 돼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카드가 걸린다라는 거 반드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6월 24일 미국 YNG사의 제품 만불, 즉 $10,000죠. 해외 직수출했대요. 수출대금 전액은 이달 말일에 미국 달러화로 받기로 하였다. 즉 외상이라는 거죠.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준 환율은 6월 19일 수출을 신고한 거고 선적일이 있고 회수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을 했을 때 공급 시기는 선적일입니다. 그래서 선적일의 환율로 계산해서 공급가액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24일 수출입니다. 그래서 16번 제품 공급가액은 만불이고요. 1150원입니다. 그러면 1150원 곱하기 만불 하니까 1150 0을 4개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150만원이네요.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요? 네. 자, 만불 곱하기 1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1150만원이 되죠. 자, 1150만원 YNG사. 자, 영세율 구분은 도움 표시 눌러서 직접 수출했대요. 그래서 1번이 해당이 됩니다. 자, 1번 수출 신고 번호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분계는 외상이죠. 그래서 2번 외상 누릅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1150, 대변의 제품 매출 1150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갈게요. 6월 29일 당사는 영국 머티리얼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3,000, 부가세 300만원을 수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단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만 하시오라고 했어요. 즉 미착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지 말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라. 그러면 그 부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29일 수입입니다. 그래서 55번 수입 세금 계산서가 됩니다. 55번 자, 원재료
아이고 죄송해요. 네, 천천히. 자, 천천히 치도록 할게요. 자, 원재료 쳤습니다. 3천만 원. 자, 수입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부가가치세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급가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천세관한테 받았으니까 인천세관이에요.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다. 자, 인천세관.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래요. 그럼 여기 여 하셔야 됩니다. 여. 분계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죠? 혼합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3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7월 10일 당사의 영업부서에서 매달 신문을 구독 중에 있대요. 전자신문사로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매달 2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7월 10일 7월 10일자에서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할 거예요. 왜? 원재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에 오셔서 7월 10일입니다. 유형은 계산서를 받았죠. 53번입니다. 53번에 신문입니다. 수량은 없고 공급가액만 있죠. 공급가액 얼마예요? 15,000원. 코드는 문경전자죠. 아, 문경전자래. 문경전자는 우리 회사입니다. 전자신문사입니다. 전자신문사. 자, 전자계산서니까 그렇죠. 여. 그리고 혼합이죠. 혼합. 원재료가 아니라 도서, 인쇄비. 자, 도서 인쇄비인데 영업부서라 그랬으니까 800번대입니다. 자, 800번대 도서 인쇄비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11일) 전표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 장결희 씨에게 제품 132만원 부가세 포함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대요. 그러면 현과가 되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 현과 그러면 22번입니다. 자, 22번 제품 132만원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20, 12만원 분리됩니다. 장결희 그러면 현금으로 판매했으니까 현금 영수증 발급해줬죠. 그래서 1번 현금입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2만원, 제품 매출 120만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혼합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굳이 혼합으로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경우 그냥 현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 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문제 3.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짜리 문제죠. 자, 첫 번째. 이 문제에 한하여 당사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이다 라고 가정한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의제매입세의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그랬어요. 자,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인 경우 공제세율이 얼마죠? 공제세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제세율은 몇 분의 몇이죠? 106분의 6입니다. 106분의 6. 음식점을 하는 법인 기업이니까 106분의 6을 적용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탭으로 오셔서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입니다. 클릭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4월부터 6월까지죠. 4월부터 6월 이렇게 해서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보겠습니다. 매입 자료를 먼저 보면 주식회사 서울농산 농산물 1억 600만 원인데 계산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죠. 자, 공급자 F2 눌러서 서울농산 선택해 주시고요. 취득은 2020년 04월 05일로 해주시고 계산서 물품명은 농산물 수량 200개 매입 가격은 1억 600입니다. 공제율은 그렇죠. 106분의 6을 선택을 해야 의제 매입세액이 600만 원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강남마트는 5월 6일 날 농산물인데 4,240인데 신용카드였어요. 자, 신용카드로 발급받으면 증빙이 되죠.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강남마트 갑니다. F2. 강남마트. 자, 강남마트 오시고 2020년 05월 06일 신용카드 등입니다. 2번 선택해 주시고요. 물품은 농산물 수량은 50개 매입 가격은 4,240만 원이 되고요. 106분의 6 합니다. 그래서 24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서울농산 그다음 강남마트 입력을 했고요. 추가 자료가 있네요. 추가 자료를 보니까 일기 예정 과세표준은 1억 4천이며 일기 확정 과세표준은 2억 원이다. 일기 예정신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 즉,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걔는 어디다?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면세 농산물 여기다가 입력하시는데 예정분 과세표준이 1억 4천이랍니다. 그럼 여기다 1억 4천. 왜냐하면 한도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40%가 한도기 때문에 그 한도가 넘어가면 공제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한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정분과 확정분의 과세표준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정분 2억 그랬더니 한도를 계산하니까 1억 3,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40만 원과 600만 원 해서 840만 원에 대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제 대상을 해보면 A와 B, 즉 올해 산 거와 한도액 그중 미니엄입니다. 그러면 한도는 1억 3,6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얼마 샀어요? 1억 4,840 샀죠? 그래서 해당이 안 됩니다. 얼마만큼? 1억 4,600에 대해서 106분의 6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은 769만 8,11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도액이 넘는 경우 원래는 840만 원을 공제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한도가 4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769만 8,113원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표를 입력하게 되면은 어디에다 입력하는 거냐면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요. 반드시 저장 눌러주셔야죠. 자, 저장 누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장했습니다. 두 번째,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문경전자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 등의 작성은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할 것 그랬으니까 7점짜리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셔서 2기 확정이라 그랬으니까 10월부터 12월로 조회를 해 놓으시고요.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제품 매출액은 2억 5천, 부가세 별도니까 2,500만원 세액이 나와야 되죠.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 5,500만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공급 대가입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출신고 필증, 선화증권에서 확인된 수출액, 지수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볼까요? 1번 란에 2억 5천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2,500만원. 신용카드는 3번 란에 하는데 공급 대가래요. 그러면 나누기 1.1 하면 되죠. 그래서 5천만원 하고 500만원 이렇게 별도로 분류하시면 되고, 3번 여기 5번 란에다 입력해야죠. 내국신용장이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3천만원. 그리고 4번은 기타입니다. 그래서 6번 란에 입력합니다. 350만원. 이렇게 입력하셨고, 19번 란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공급 대가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5,500만원. 일단 매출 부분 입력했습니다. 자, 매입 부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이래요. 그러면 여기 10번 란에 들어와야 되죠. 공급가액 1억 5천, 그 다음에 세액 1,500. 자, 그럼 여기 1억 5천, 1,500. 그리고 이렇게 줄을 거놓으세요. 하시면. 자, 세금계산서 수취분인데 9인승 업무용 차량이네요. 그죠? 업무용 차량이니까 1번과 별개라는 것은 고정자산 매입분은 별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9인승의 업무용 차량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왜? 8인승 이하인 경우에만 업무용 승용차 구입한 경우 불공에 해당되죠. 그래서 얘는 11번 란에 3,500만원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법인 신용카드 매출 수취분 중 공제 대상 일반 매입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즉 300만원 공제 대상이 되는데 어디에다 입력하냐면 14번 란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오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란에 일반 매입입니다. 그래서 41번 란에 입력하셔야 돼요. 3천만원. 그리고 3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14번 란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이 되셨죠?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2기 예정신고 누락된 세금계산서 매입분이 있대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은 어디에다 있냐? 12번 란에다 입력해야 되죠? 자,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매입 여기입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 누락됐대요. 그래서 여기에 1,000만원 그리고 100만원. 매입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거에 대해서 예정 누락된 것은 가산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미수치했다. 그러면 그렇죠. 미수치 가산세가 붙겠죠. 근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발급은 받아왔는데 우리가 신고 때 누락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확정신고에 더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8번 란에 입력을 해서 여기 1,000만 원이 들어왔고요. 2기 예정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이래요. 자, 미환급된 세액은 여기 21번 란입니다.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1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100만 원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기타 당사는 홈택스를 직접 전자신고한대요.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기로 한다라는데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은 10,000원입니다. 확정신고 시에만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다 놓으시느냐? 여기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요 란인데 오른쪽에 18번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전자신고 세액공제인 54번 란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에 10,000원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경감세액 합계 금액이 10,000원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18번 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인 3,000만 원에서 2,250에서 750만 원 납부해야 되는데 경감 받는 게 있었죠. 그래서 10,000원과 100만 원 그래서 649만 원이 납부할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장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저장 확인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완성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84회 문제를 풀어봤죠. 그래서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3번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 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